사회적 위기 순간마다 나눔을 실천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섭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동행한 충청 지역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두 번째 보도로 청주제일교회와 탑동 양관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독 청년이 줄어드는 시대, 청년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2025 국민 미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사회 공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7대 종교가 함께하는 2025 DMZ 생명평화순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미혼모 유모차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미혼모 유모차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은 2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인구위기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풀어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한마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생명의 존엄성,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런 신앙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련시설을 개방하고 2년 연속으로 한부모 가정의 유모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협약이 매우 뜻깊은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각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낯선 저희 나라에서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계셔서 민간 외교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거를 제가 정책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2월 달입니다. 정말 서천에 있는 수산물 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 전화드린 때가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20명의 대학생들이 그때 등록금을 내게 됐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가족과 청소년 지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족가치 확산으로 인구위기 극복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구TV가 함께한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 남아있는 신앙의 흔적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청주제일교회와 충북 선교의 거점이 된 탑동 양관까지 한국 근대화와 복음화를 이끈 청주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립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복음화의 문을 열었던 민노아 선교사. 본명 프레드릭 밀러로 1900년대 초 청주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을 디딘 청주 땅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병인 박해 당시 청주 진영에선 4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고 훗날 민노아 선교사는 그 자리에 청주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청주제일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변화를 함께 해온 교회입니다. 망선루가 있던 교회 앞마당에선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청남학교와 세광학교, 청주 YMCA와 YWCA 등 여러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탄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엔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해방 이후엔 여성운동과 청년운동, 각종 집회의 중심지로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발자취는 교회 정원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1년 교회 여성들이 세운 로간 부인 기념비는 충북 최초의 한글 비석입니다. 로간 선교사는 민노아의 아내 도티 선교사와 함께 여성교육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또 1980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청주제일교회 청년 최종철 열사의 추모비도 교회 앞에 세워져 순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순교 정신,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분의 순교자와 최종철 동지의 추모비가 마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는 그런 의식을. 현재의 서양식 예배당은 1939년에 건축돼 1950년 한 차례 확장됐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곳곳에 총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엔 청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청주제일교회는 지금까지 4명의 총회장을 배출하며 충북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제일교회에서 멀지 않은 탑동에는 청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양관이 있습니다. 총 6동으로 이루어진 탑동 양관은 선교사들의 주거지이자 교육과 출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민노아를 비롯해 불예선 선교사 부부 등이 거주하며 사역의 기반을 다졌고 성경과 찬송가, 전도지 등 초기 복음 전파를 위한 인쇄물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야전 병원으로도 쓰이며 선교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근대 교육이 시작되고 근대 의료 복지가 시작되고 이러한 것들이 청주를 지금의 문화도시로 교육도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6동 중 4동은 일신 여자고등학교 내부에, 나머지 2동은 외부에 보존되고 있고 학교 내부 양관엔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건물이 가진 건축사적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1983년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청주교계는 탑동 양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은 한국의 근대화 또 복음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유산을 돌아보며 초기 선교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지켜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청주 탑동 양관에서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청년 세대의 신앙 이탈 현상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청년 사역자 멘토링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20대 청년 중 개신교인은 14%에 불과했고 무종교인 비율은 78%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신교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명목상 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기독교 신앙이 청년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복협이 청년 사역자 멘토링 세미나를 열고 청년 사역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청년사역연구소 대표 이상감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강조하며 성경이 시대를 분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미치도록 강조해야 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고 성경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좌라고 하면 좌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우라고 하면 우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청년들을 키워내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고 선교단체의 미래가 있는 거죠. 학복협 초대상임 대표 이승장 목사는 청년 사역의 본질은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모델과 정신이 바로 대학 시절에 잘 박혀 있게 될 때에야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 그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변화돼요. 이어 GPS를 예로 들며 청년 사역 역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도 바르게 가고, 그리고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가 돼야 되고, 좀 더 디테일에 강한 사역들로서 업그레이드 돼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캠퍼스 복음화와 지역교회 사역, 청년 사역자의 진로 등 현실적 사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한편 청년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의 참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재단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2025 국민 미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사회공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장묘 문화를 정착시킨 한편 매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매년 3억 원 이상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7대 종교가 함께하는 2025 DMZ 생명평화순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획됐고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를 포함한 7대 종교가 일정 구간을 맡아 순례를 이어갑니다. 이달 18일 시작된 순례는 6월 6일까지 이어지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DMZ 일대 385km를 소화합니다. 개신교는 이달 26일부터 닷새간 양구 오미 정보화마을을 시작으로 철원 화해와 평화의 교회까지 순례합니다.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는 이번 순례를 통해 분단으로 대물림된 증오와 적대의 뿌리를 걷어내고 신앙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화해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하는 연대와 평화의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15개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한 제28회 전북교회협의회 노회대항 친선체육대회가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생명교회 서태상 목사는 이번 체육대회가 노회 간의 협력과 연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전북교회협의회 서현수 대표회장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목회자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올 한해 사역에도 좋은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축구, 족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에 참여하며 유대와 친목을 나눴습니다.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고 노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 이면 속에는 각 개개인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목회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1년 동안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20만 5,268명이 참여해 선거인수 기준 79.5%로 역대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마감 결과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한국 법인을 세웠습니다. 제임스 권 오픈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최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인 오픈AI가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출산 여파 등으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가 4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762만 명으로 1985년 1,400만 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치른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과 야권의 투표 보이콧 속에 치러진 총선 투표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통합사회주의당이 82.7%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달 안에 가자지구의 75%를 점령하고 나머지 25%의 가자지구 주민을 몰아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와 비슷한 면적인 365제곱킬로미터 규모 가자지구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4분의 1인 91제곱킬로미터에 이들을 몰아넣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각각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과 EU 간 유대가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7월 초순 같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8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사회 양극화는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위기 대응에 나섰는데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한국교회가 작은 미랄이 되어 나눔과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도합니다. 강동점 간원시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